Awake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최근 댓글에 왜 장기국채 금리가 하락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서 제가 아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 10년 장기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하다가 금요일날 반등을 했습니다. 미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올해 1월부터 최근 4월까지 쭉 오르다가 4월부터 지금까지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몇몇 유튜버들이 최근 미 10년 장기국채 금리 하락 원인을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한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페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QE, 양적 완화란 연준이 장기국채를 달러로 사서 시장에 달러를 뿌리는 겁니다. 이걸 달러 유동성을 푼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1월부터 4월까지 연준은 양적 완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는데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지금까지 연준은 역시 양적 완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는데 국채 금리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렸다는 이유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연준은 장기 국채를 사서 시장에 돈을 뿌리는 QE, 양적 완화를 평균적으로 월에 $1200 정도 시행했습니다. 연준이 미국 장기 국채를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1월에도 비슷하게 샀고 6월에도 비슷하게 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10년 장기 국채 금리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1.8%였습니다. 하반기 테이퍼링을 염두에 두고 나온 1.8% 이상 컨센서스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올린 마이클 버리 관련 영상에서 테슬라 하락을 외치던 마이클 버리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한 건 다 아시죠? 13F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여기 TAT가 미국 20년 장기국채 ETF고요. 옆에 풋은 미국 20년 장기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채권 가격이 내리면 채권 금리는 오르고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금리는 내려갑니다. 이건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TAT ETF에 풋을 베팅했다는 건 미국 20년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미국 20년 국채 금리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뜻입니다. 즉, TAT 풋에 베팅을 했다는 건 미국 20년 국채 금리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뜻입니다. 블룸버그 채권 전문가들도 채권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마이클 버리도 채권 금리 상승에 베팅을 했잖아요. 그냥 쉽게 미국 금융권 전문가들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요새 거의 모든 주식 유튜버가 인플레이션이 올 거니 장기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최근 댓글에 채권 인버스를 사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위험하다고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인버스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위험하다고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럼 프린들은 7월에 이렇게 채권 금리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인버스 사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시면 사실 그건 아닙니다. 모든 인버스 ETF는 진짜 변수가 많아서 위험하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많은 변수 중에 하나로 인해 최근 미국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간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 구독,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이거 로이터 통신 6월 10일자 기사인데요. 미 재무부는 7월 말까지 보유 현금 규모를 4,500억 달러에 맞추려고 한다. 그러려면 미 재무부는 많은 달러를 머니마켓 펀드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냥 쉽게 미 재무부 현금 보유액이 4,500억 달러가 될 때까지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서 달러를 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미 의회에서 부채 한도 유예가 종료되는 이번 달까지 미 재무부의 현금 보유 규모를 2019년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준이 매달 $1200 정도 양적 완화를 해서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니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고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시점에 미 재무부 이슈로 돈을 더 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미 재무부의 보유 현금 규모를 확인하면 얼마나 더 달러가 뿌려질지 예상이 되잖아요. 미 재무부의 보유 현금 규모는 프레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글에서 프레드를 입력하고 맨 위에 요놈을 클릭, 서치에서 liabilities and capital을 입력하고 세 번째 이놈을 클릭, 여기 5year를 클릭, 여기 2019년 보유 현금 규모는 약 4천억 달러,
그래서 이번 달 말 7월 30일까지 미 재무부 현금 보유 규모를 4,500억 달러에 맞추라고 의회가 요청을 한 겁니다. 6월 30일 기준 약 8,500억 달러였는데요. 현재는 7,200억 달러, 일주일 동안 약 1,300억 달러를 시장에 푼 겁니다. 누가? 미국 재무부가. 어떻게?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서 달러를 푼 겁니다. 그럼 4,500억 달러를 맞추려면 앞으로 3주 동안 2,750억 달러를 더 풀어야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미 재무부는 약 2,750억 달러를 장기 국채를 사서 더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돈을 풀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 이 돈이랑 장기 국채 금리랑 무슨 연관이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동성이 시장에 넘치는 가운데 왜? 연준이 계속 QE를 하고 있으니 시장에 돈이 넘쳐나잖아요. 미 재무부의 현금 방출은 단기금리를 하락시키고 영래포 시장에 과도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준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QE, 양적 완화를 얼마나 푼다고 했죠? 연준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200달러 정도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플러스 앞으로 3주 동안 미 재무부 이슈 때문에 2750억 달러를 더 풀어야 합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데 3주 동안 평균적으로 연준이 푼 것보다 3배 이상 더 풀어야 합니다. 즉 그동안 연준이 채권을 산 것보다 3배 이상 더 사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물건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릅니다. 채권을 더 많이 살수록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와 반비례.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금리는 내려갑니다. 최근 이런 미국 재무부 이슈로 미국 재무부가 미국 장기 국채를 더 많이 사니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계속 내려가게 된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려간 게 아니라 채권을 많이 사니 채권 금리가 내려간 겁니다. 어떤 유튜버 분이 이제 델타 변이나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해소돼서 금요일날 장기 국채가 오른 거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만큼 반등 줬으니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바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바닥이라며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니 채권 인버스, TBT, TTT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유튜버랑 블로거도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런 영상이나 글을 읽고 채권 인버스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7월 말까지 프레드에서 미 재무부 현금 보유량을 계속 점검하면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연기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트래킹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7월 31일까지 미 재무부가 진짜로 2,750억 달러를 더 풀어서 미국 20년 국채 금리가 1% 근처까지 내려가 있으면 이때는 과감하게 채권 인버스, TBT, TTT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7월 31일에 이렇게 되면 채권 인버스 투자자들은 다 박살나 있을 겁니다. 괴로워서 죽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때 미 재무부 이슈는 사라지고 악재는 해소되잖아요. 이럴 때는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 주위의 타짜들은 어떤 상품이 박살날 때 꼭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인버스는 가급적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굳이 하시겠다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어렵게 하면 엄청 어려운데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나는 겁니다. 미 재무부 이슈 관련해서 미국 주식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날씨가 너무 습하다고 너무 에어컨 세게 틀지 마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